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김유정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10시 30분에 미증시는 개장을 했고요. 지금 주요 3대 지수 하락 출발로 혼조 전환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일이었죠. 제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정부의 자금이 이르면 6월 1일에 고갈될 수 있다고 이전의 입장을 재확인한 가운데 오늘 장 마감 후에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 간의 부채 한도 협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이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지출 축소 규모에 따라서 미국 경제 위축 속도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긴장을 놓을 수는 없는데요. 난이도가 상당한 현재 시장 속에서도 이기는 투자 하고 싶으시다면요. 오늘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한 마스터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화요일엔 천명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일주일 만에 이렇게 찾아뵙겠습니다. 자, 증시가 어떻게 됐든 상승의 어떤 모멘텀을 좀 만들어 줄 듯 말 듯 하면서 참 사람의 애간장을 좀 태우고 있습니다. 자, 물론 여기저기 안 좋은 시그널들이 조금 있지만은 아직은 그래도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힘들게 하는데요. 자, 또 이제 월가의 이제 격언 중에 셀인 메이라는 말이 있죠. 다행히 이제 5월 지금 두째 주, 이제 셋째 주를 지나고 있는데, 자, 그 얘기가 무색하게 아직까지는 상승 같은 모멘텀을 좀 보여주고 있다. 자, 그나마 좀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우리가 좀 더 희망을 가지면서 투자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들 좀 더 힘내시고, 이제 이번 주 합쳐 2주가 더 남았죠. 네. 좀 더 좋은 결과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디테일하게 제가 많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 정책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자, 화요일 빼고 수, 목, 금 3일 더 남았죠. 거기에다 어떤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에 대한 제가 오늘 신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장에서는 셀인 메이라는 말이 있지만 우리는 조금 더 희망을 가지고 시장 이기는 전략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은 천명 마스터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투자 전략, 주요 상품들까지 함께 짚어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방송 이후에도 천명 마스터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요.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천명 마스터와 함께할 수 있는 노란 톡방 지금 바로 함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럼 주요 상품별 시세 지금 바로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요. 골드와 파운드, 미니 S&P 500은 하락을 하고 있고요. 크루드 오일과 유로 FX는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나스닥은 한 5분, 10분 전에 상승 전환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현 시장의 시세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 분봉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봉 차트가 굉장히 재미있게 그려져 있죠. 인증실 개장과 함께 잠깐 또 하락했다가 이 장대 양봉기 꾸준히 나와주면서 지금 상승 전환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22시 46분경에 고점을 찍고 다시금 조금 소폭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부채 한도 협상과 홈디포 전망 하향 속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합권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혼란스러운 장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채 한도 협상과 실물 경제 지표 발표를 앞두고서는 계속해서 이러한 제한적이고 혼란스러운 등락 보일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12% 상승한 13,485.7달러에서 거래대가 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오일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승하고 있고요. 분봉상으로 계속해서 지금 양봉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 모습, 새로 고점 경신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0.49% 상승하면서 71.46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봉상에서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계속해서 작은 파동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추세 어떻게 잡아야 될지 아직은 강보합권이기 때문에 오일 함께 지켜봐야 될 텐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 경기에 대한 우려가 높음에도 오늘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5일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추세로 갈 수 있는 이슈가 간밤에 많이 나왔죠. 이 산불, 캐나다 산불로 통해서 셰일 오일 생산 중단 같은 공급 감소 우려가 나왔고요. 오펙 플러스 국가의 추가 감산 계획까지 나오면서 오늘 시장 계속해서 상승으로 갈 수 있을지까지 잠시 뒤에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골드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분봉상으로 지금 한 30분, 1시간경에 지금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박스권 횡보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지금 거의 횡보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봉과 음봉이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출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0.49% 하락하면서 2012.78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골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잡고 나가야 되는지 투자 전략 잠시 뒤에 함께 짚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마지막으로 유로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는 지금 딱 0% 보합권에 걸려 있습니다. 지금 1.0896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다시 한번 저점 갱신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로 계속해서 좀 등락이 반복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로 오늘 나스닥과 골드와 함께 커플링이 될지 아니면 어떤 모습 보여줄지까지 잠시 뒤에 함께 짚어보도록 하죠. 네, 여기까지 주요 시세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천명 마스터와 함께 나스닥부터 함께 시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투자 전략 함께 살펴봐야 될 텐데요. 나스닥, 네, 굉장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모든 상품들이 조금 혼란스러운 모습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장 굉장히 좀 불안함을 차트에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나스닥 오늘 전략 지금 바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자, 나스닥을 이제 처음에 점검을 할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네. 일봉을 먼저 체크를 해봐야 그쵸. 된다. 왜 그러냐면, 근데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뭐 일을 다 보시고 저녁에 좀 한가할 때, 그죠? 이제 투자를 하시는데, 자, 그때는 일봉을 보면서 추세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일봉을 안 보고 그냥 단순하게 분봉만 보고 매매를 하시면은 상당히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을 먼저 보고 그리고 매매를 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일봉 보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지금 사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됐든 RSI, 그 다음에 MACD, 그죠? 결국엔 이제 모멘텀 지표, RSI를 모멘텀 지표라고 합니다. 모멘텀 지표가 정확히 지금 방향이 안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면 MACD는 뭐예요? 그러니까 모멘텀이 나오면 MAC 추세가 나와줘야 돼요. 추세. 그죠? 저의 이제 매매 근간은 추세입니다. 추세. 추세를 보실 줄 알아야지 우리가 다양한 시장을 보시면서 수익을 안전하게 낼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자, MACD 지금 추세가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양봉, 음봉, 양봉이 계속 연이어서 반복되는 상황들. 자, 그만큼 지금 시장이 어떻다는 거예요? 상당히 혼돈성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라는 얘기죠. 결국 내일 이제 부채한도 협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죠? 자, 오늘 아까 소매 판매도 뭐 조금 잘 나왔어요. 자, 소매 판매가 잘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역으로 따지면 아직도 인플레가 안 잡혔구나.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 그러면 금리 상승의 어떤 여지가 있겠죠. 그거에 대한 기대. 아니면 또 부채 한도 협상이 좀 잘 된다는 기대가 맞물리면서 상당히 혼돈 속에 지금 장이 펼쳐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기술적으로 분석을 보더라도, 그죠? 1파, 2파, 지금 3파가 나와 있어요. 그죠? 3파, 엘리어트 파동 이론 아시죠? 자, 3파, 이제 5파까지 가져야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이것도 이론하고 실전은 달라요,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4파, 5파까지 거의 가지가 않아요. 2파에 아니면 3파에서 끝이 나더란 얘기죠. 그러면서 조정이 펼쳐지면서 하락의 어떤 시그널, 추세가 전환이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제가 매일 나오면서 이게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고, 자, 일단은 저는 맥스는 오늘 3파라고 보여집니다. 3파라고 보여지고, 결국에 조정장이 이루어지면서 다시 한번 하락을 연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MACD가 어떻게 됐든 이제 플래팅이 돼 있으면서 어떻습니까? 움직임이 거의 지금 보여지지가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이게 매도의 어떤 시그널이 나와주면서, 그죠? 그다음에 MACD가 다시 한번 RSI도 마찬가지고 매도의 시그널이 같이 나와준다면 어떻게 돼요? 조정장이 펼쳐지면서 하락장으로 갈 여지가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오늘 저 일봉 체크를 하시면서 현재는 이제 일봉이 5일 이평선 지지를 받으면서 계속 상승을 하려고 하는데, 자, 오늘 일봉상 체크하실 부분, 자, 5일 이평선이 붕괴를 하는지
아니면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지를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그죠? 보시고 오늘 만약에 13,500 현재 이제 고가가 13,510원인데 자 13,500에서 강력하게 지지를 해 준다면 그죠? 오늘은 상승장으로 또 갈 여지가 있죠. 자 역으로 따지면 또 뭡니까? 자 13,500을 강력하게 붕괴를 해 준다면 오늘은 상승보다 하락의 어떤 신호를 보여줄 수 있겠다. 일봉상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 분봉 한번 보겠습니다. 네. 또 지니까 말씀드려야 되니까. 자, 분봉 볼게요. 지금 너무나도 정신없는 시장이죠. 지금 뭐 누가 봐도 그죠? 너무나도 이 상태에서 오늘 매매하기가 상당히 힘드실 거예요. 그래도 제가 정확한 맥점을 짚어드릴 테니까 이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제가 지지와 저항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요. 지지와 저항을 일단 선을 그어놔봐야 돼요. 선을 그어놓고 나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지지와 저항을 먼저 그어놓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거는 이제 지지라는 거는 이제 결국에 이제 오늘이 이제 저는 하락으로 보죠. 그러면 저항대를 만들어야죠. 저항대. 저항대 여기가 저항대가 될 거고요. 자, 2차 저항대는 요쪽이 될 겁니다. 요쪽이. 요쪽 그죠? 요렇게. 그죠? 자, 그다음에 3차 지지대가 요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요거까지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자, 일단은 지금 보시면 자, 모든 게 이론에 근거해야 됩니다. 기술적 분석, 의론에 근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기본적으로 일단은 갑자기 휩소가, 그죠? 장이 열리고 나서 갑자기 엄청나게 좀 올라간 상황이에요. 그죠? 이거는 휩소예요, 휩소. 여기에 소가 넘어가시면 안 돼요. 오늘 만약에 여기서 잘못 진입을 하셨으면 상당히 긴 시간을 낭패를 봤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 자, 미장이 열리고 나서 바로 진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5분, 10분 정도는 관망을 하시고, 그죠? 그러고 나서 안정되게 하세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으니까. 자, 어떻게 또 올라와서 지금 여기서 가장 강력한 횡보 중인데, 자, 이거 보세요. 제가 여기서 만들어 놓은 게, 자, 여기가 지금 딱 정확히 맞아 떨어지죠, 지금. 그죠? 자, 여기서 그러면 결국엔 여기서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 2차 저항 때, 2차 또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건 요 구간이 될 거예요, 요 구간. 요 구간 여지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어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자리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을 많이 거부라고 제가 선을 많이 그어 보시면 추세가 정확히 보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건 없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00만 번 이상은 그어봐야 된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소중한 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 자, 그러면 우리가 자 매도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무한정 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물론 이제 끝에가 여기까지 와 있지만 여기까지 먹으면 정말 좋죠. 근데 여기까지 욕심 부리시면 안 돼요. 왜? 지금 시장 자체가 혼돈스러운 장이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진입을 어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요 자리죠, 요 자리. 여기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자리잖아요. 그럼 요 자리가 어디입니까? 13,490 라인, 그 근처가 되겠죠. 그래서 13,490 라인에서, 그죠? 적어도 5분봉, 제가 말씀드린 5분봉, 적어도 2번에서 3번 정도를 저항을 반드시 확인해 준 다음에 수익을 내야 되겠죠. 자, 그럼 수익을 어디가? 1차 수익은 여기가 되겠죠.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수익을 내줘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강력하게 붕괴를 해줬다. 그죠? 붕괴를 해줬다면 어떻게 합니까? 2차는 여기까지 우리가 먹을 수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13,470 라인이 돼요. 그러면 한 80틱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고. 자, 여기서 만약에 13,460이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 100틱 이상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붕괴를 되는지를 확인 사살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이 뭐예요? 아직은 RSI나 MACD가 아직은 상방의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확인하는 길은 뭐예요? 일단은 데드 크로스, 512평선이 22평선 일단 붕괴를 해줘야 하는 전제 조건이 있겠죠. 자, 그다음에 요게 맞아준 다음에 RSI와 MACD가 추가적으로 매도의 시그널을 보여주는지를 확인해야지 안전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거래량이 터져줘야 돼요. 거래량이 안 터져, 요즘 거래량이 좀 터지다가 지금 머뭇거리고 있잖아요. 자, 이거는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자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거래량도 보시면서 이런 위의 것들 다 보시면서 투자를 가져야 되겠다 말씀드리고요. 자, 다시 한 말씀 13,490 여기서 오늘 매도로 진입해라. 자, 그래서 1차, 2차 통과하는 거 확인하시면서 수익의 폭을 좀 넓게 가져가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스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 분봉상을 기준으로 13,490 라인에서 저항 확인 후 매도 전략 가져가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5일도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저희 마스터님, 5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상승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는 큰 폭의 상승은 아닌데요. 5일 전략 어떻게 봐야 될지 지금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 보겠습니다. 5일. 자, 어떻게 됐든 전체적으로 보더라도요. 일봉상 보더라도 아직은 하락의 어떤 전조 현상이 아직은 좀 있어 보인다. 그렇게 보여져요. 네, 결국에 좀 이따 제가 뭐 이슈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상당히 5일 자체가 매번 그렇지만 안개 속의 형국이다. 투자회가 너무나도 이제 복잡해요. 이번엔 더 복잡하게 됐어요. 자꾸 복잡하게 사람들을 끌고 가요. 근데 저는 긍정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그 유가는 상방의 폭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겠다. 일단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자, 116만 배럴 일단 감산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가만 안 있죠. 자, 인플레이션 이것도 터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미국의 액션을 상당히 강하게 취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시향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상승폭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일단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기술적 분석 들어가 볼게요.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RSI 모멘텀이라고 했어요. 모멘텀 지표는 어때요? 아직은 그렇죠. 방향이 정확히 지금 잡혀져 있지 않아요. 그만큼 혼재된 시장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근데 MACD에 대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MACD가 일단은 각도가 35도 이상 꺾이면서 35도 이상 꺾였을 때가 가장 좋은 어떤 시그널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직은 35도죠. 약간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아직은 상승보다 하락의 어떤 MACD 추세가 나와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자, 한번 올라가려고 했으나, 그죠? 올라가려고 했으나 바로 이제 5일 이평선이 이렇게 꺾여주면서 아직은 하락의 어떤 시그널을 더 보여주고 있는 상황. 그죠?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자, 5일 이평선에서 강력하게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실 수가 있어요. 보실 수가. 그죠? 그래서 오늘 결론은 관전 포인트 이겁니다. 자, 5일 이평선을 돌파를 해서 안착을 해주느냐, 아니면 저항을 해두느냐. 그거를 일봉을 같이 보시면서 오늘 투자 방향성을 좀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일단 일봉상으로 제가 짧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자, 오늘 진입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분봉을 봐야 되겠죠. 자, 분봉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분봉도 제가 드리는 말씀, 자, 1분봉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분봉이 많죠. 근데 제 기법은 무조건 5분봉으로 하셔야 됩니다. 5분봉. 5분봉으로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제 기법을 뭐 다른 봉으로 하시면 전혀 기법이 안 맞으니까 나중에 낭패를 볼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5분봉으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것도 제가 이제 지지 저항선을 또 그려놓으면 이것도 뭐 답이 딱 나오죠. 그죠? 자, 보시면 이제 맨 위에가 그죠? 저항을 일단 올라가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딱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오늘 이쪽 그죠? 7144 정도가 되겠네요. 7144 정도에서 오늘 여기가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7144 라인. 그죠? 그리고 어차피 이제 고점에 대한 어떤 신호는 다 나와줬죠. 이게 전 10시부터 지금 시각이니까. 그러면 결국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여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쌍봉이 나와줬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여기까지도 3봉이라고 봐야 되는데 여기 좀 내려와 있고, 그죠? 뭐 헤드 앤 숄더라고 얘기하는데 너무나도 벌어져 있고 조금 안 맞죠. 좀 올라가 있어요. 자, 어쨌든 3봉이 나왔고 상단은 일단 결정이 됐다.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돼요? 자, 7144 아까 말씀드린 7144에서 계속 여기 보시다시피 그죠? 강력하게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상승보다 하락이 유효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 일단 다시 한번 7144 여기 7144에서 한번 5분봉에 한번 2번에 3번 정도 강력하게 저항을 받아준다면 짧게 오늘은 수익을 낼 거를 권장을 드릴게요. 그래서 7144에서 들어가신다면 그죠? 여기 60일 이평선이 변동 라인이에요. 그럼 여기가 71점 한 10불 정도가 될 거예요. 그죠? 자, 어쨌든 30틱도 작은 금액이 아니죠, 여러분. 30틱에도 어마어마한 작은 금액이 절대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오늘도 짧게 수익을 가져가라. 왜? 변동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네, 5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5일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5일에서 MACD가 35도가 꺾이면서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5일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요즘은 이 안개 속의 형국 같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71.44달러가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꼭 5일 같은 경우에 우리 천명 마스터의 기법 적용하기 위해서는 5분봉 가지고 5분봉 차트로 꼭 체크하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같은 경우 이 단기 대응 전략은 71.44달러 저항 확인 후 단기 매도 전략 세워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앞에 있는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천명 마스터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노란톡방 안에서 이 방송 때처럼 매일매일 같이 모든 차트, 모든 시세 함께 잡아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마지막으로 골드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0.61%가량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천명 마스터님, 오늘 골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함께 대응해 봐야 될지 지금 바로 전략 부탁드립니다. 네. 자, 제가 우리 시청자한테 맨날 나와서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제 기법 이제 스텝 1부터 스텝 4까지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제일 먼저 리얼 시장 달러를 먼저 체크를 해라 항상 말씀드렸어요. 근데 달러 도대체 뭐를 어떻게 보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이 좀 나서 이거 잠깐 소개시켜드리고 말씀드릴게요. 네. 자, 이걸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자, 일단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제 달러하고 기축통화 경쟁이 되는 그 통화가 있어요. 여기 위에 보시면 유로가 있고, 그죠? 그다음에 파운드가 있고, 영국이죠. 그다음에 좀 밑에 좀 내려볼게요. 자, 내려보시면 자, DXY가 있죠. DXY. 이 DXY가 바로 달러 인덱스예요. 여기 DXY가. 그죠? 달러 인덱스인데 자, 이거가 이제 지금 보시면 어떠세요? 자, 102.594죠. 지금 0.25 상승 중이에요. 아까 파운드는 어떻습니까? 지금 마이너스 0.29 하락 중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얘가 하락이니까 얘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죠? 이걸 비교를 해야 돼요. 그럼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골드는 하락을 하죠. 그 다음에 지수도 하락을 해요. 근데 지수는 이제 약간 지표에 따라서 약간 변동성이 있는데, 자, 골드는 거의 신뢰도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1차적으로 스텝 1을 딱 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걸 들어가 보면 돼요. 네. 지표를 차트를 한번 딱 들어볼게요. 바로 어떻습니까? 적용이 가능하군요. 바로 나오죠? 네. 이게 그만큼 신뢰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다른 전문가들과 달라요. 저는 리얼하게 시장을 보기 때문에 신뢰도 있게 어떤 그 추세를 맞출 수 있다. 그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다 적용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아무 시장을 안 보면 안 돼요. 절대 안 되고. 이건 후행성이라 제가 말씀드려요. 후행성 그때는 맞죠. 공부하면. 자, 이때 상황들이 어땠냐 이거예요. 시장 상황이. 이게 올라갈 수 있는 장이었느냐 내려갈 수 있는 장이었느냐. 그걸 마치고 나서 내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줘야지.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되겠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자, 어떻습니까 지금. 자, 오늘 데드 크로스가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자, 5일 이평선이 22평선을 붕괴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왜? 이유는 자, RSI 모멘텀, 그 다음에 MACD 어떻습니까? 자, 데드 크로스 솔직히 나와두잖아요. 각도도 떨어져 있고, 그죠? 그리고 일단은 여기 이제 여기 이제 62평선이 단기 변동 라인이라고 그랬어요. 여기까지도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왜? 달러가 지금 102 중반대를 오늘 강력하게 지지를 해주고, 그죠? 이번 주 내내 102대를 지지를 해주고 있다는 건 뭐예요? 달러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근거는 좀 이따 시장 때 또 다시 말씀드리고, 그래서 오늘은 매도가 상당히 있어 보인다. 매도세가 강해 보인다. 그렇게 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니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 지니까 오늘은 상당히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많이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자, 여기 지금 딱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상황이. 그죠? 자, 여기가 오늘 변동 라인이 되겠죠? 그죠? 자, 변동 라인이면 2010 정도. 2010 정도가 되겠네요. 2010. 2010. 그죠? 2019네요. 수정했어요. 2019. 자, 2019까지도 한번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만약에 안 올라온다면 어떻게 해요? 62평선이 또 저항을 받고 있죠. 요 라인. 요 정도가 2013이 되겠네요. 2013. 자, 2013이 1차 지니까. 1차죠, 1차. 그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돌파를 해준다. 그 2019가 2차예요. 그죠? 여기서
붕괴 지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1차, 2차 확인 사살하시고 투자를 가져가야 되겠다. 그죠? 자, 수익은 어디까지예요? 여기 저가 근처죠. 많이 수익을 내는 욕심 오늘 좀 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골드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골드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 1차, 2차에 나눠서 이 매도 전략 세워주셨는데요. 네, 1차 같은 경우는 2013달러 선, 만약에 돌파하게 된다면 2019달러 선에서 우리 매도 전략 세워보려고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저가 부근이라고 여기까지 세워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방송 통해서 이 나스닥부터 오일 골드까지 정말 철저하게 투자 전략 잡아주고 계시고요. 여기에 더해서 어떻게 우리가 방송 통해서 설명해드리고 있는 천명 마스터의 이 차트 전략까지 함께 대응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방송 이후에도 천명 마스터와 함께 추세 파악하고 시황 파악하고 이 나스닥부터 오일 골드까지 대응할 수 있는 방법 궁금하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들어오셔야지 방송 있는 날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해외 선물 함께 대응하고 공부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본격적으로 이제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 중에 하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천명 마스터의 해외 선물 매매 일지 공개 시간인데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천명 마스터의 해외 선물 매매 일지 시간입니다. 먼저 5월 첫째 주죠.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의 매매 일지인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요. 들어갔던 모든 상품 골드와 S&P 500, 홍콩 항생까지도 올 수익으로 마무리하면서 총 수익률 27%로 마감했던 한 주였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눈에 띄게 보는 게요. 홍콩 항생은요. 200틱이 넘는 무려 237틱의 수익을 내주셨고요. 항상 아시는 것처럼 S&P 500은 5월 첫 주도 4월 올 수익에 이어서 수익 내주시면서 마감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5월 둘째 주 5월 8일부터 5월 12일 함께 보겠습니다. 네, 5월 둘째 주 같은 경우에는 총 수익률 26%로 마감을 했고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소폭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에 모든 상품에서 정말 훨씬 뛰어넘는 수익 내주시면서 총 수익률 플러스가 훨씬 넘게 마감을 했는데요. 네, 홍콩 항색은 두 번째 주도 첫 번째 주의 흐름 이어서 높은 수익 175틱으로 마감을 했고요. 5일 같은 경우에도 2주에는요 100틱이라는 큰 수익 내주셨습니다. S&P 500은요 계속해서 수익 내주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 주 수익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한번 3월 누적 순위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틱가치가요 무려 1,856틱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익 내주셨고요. 총 수익률로 따지자면은 147.7%로 마감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4월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4월 같은 경우에는 907틱의 수익, 총 수익률은 91%로 마감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외 선물 매매일지 저와 함께 화면으로 짚어봤는데요. 네, 저희는 그렇다면 아주 잠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가지만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콩 항생 같은 경우에는 5월 둘째 주에 그리고 첫째 주에 이어서 200틱이 넘고 거의 100틱, 200틱 가까운 높은 수익률을 계속 내주고 계신데요. 어떻게 이렇게 높은 수익 가능했는지 저희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결국에는 이렇게 제가 이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거는 제가 27년 동안 사용했던 저 기법에 기인한 거겠죠. 그래서 오늘 기법에 대해서 오늘 저는 이제 장을 일단 하락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락으로 봤을 때 제 기법을 가지고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자, 항생에서 이 기법을 통해서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를 리얼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 기법은 일단은 이동 평균선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60일, 20일, 5일 이평선이 이제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6.25 전쟁선 매매 기법이라고 제가 하고 있고요. 자, 주로 이제 사용하는 보조 지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RSI예요. RSI. 자, 다들 아시겠지만 일단 데드 크로스가 나와줘야 돼요. 이렇게 데드 크로스가 나와줘야 되고, 어떻습니까? 35도 이상의 각도가 무조건 꺾어줘야 된다. 그래야지 강한 추세가 나온다. 지금 어떻습니까? 각도가 거의 90도 가까이 좀 꺾였죠? 네. 이때 강한 어떤 매도의 시그널이 나온다. 대신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있어요. 과매수 공식은 잊어버리셔야 돼요. 자, 이렇게 과매수가 떴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 이제 내려가겠구나. 안 내려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에 근거한 이거는 무조건 잊어버려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MACD 볼게요. 자, MACD도 마찬가지. MACD도 동일합니다. 뭐 다를 게 전혀 없어요.
자, MACD는 결국엔 뭐예요? 이 아까 추세에 대한 보조 지표라고 그랬어요. 아까는 RSI 모멘텀이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상황이? 자, 여기도 똑같아요. 35도 이상 각기하고 했을 때 똑같죠. 대신 모멘텀 지표냐, 보조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추세 지표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셔도 어떻습니까? 지금 강하게 데드 크로스가 나오죠. 여기서도 데드 크로스가 나와줬어요. 이 기법이 저의 이제 두 번째 핵심이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 이동평균선 한번 볼게요. 이동평균선. 네. 자,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적용을 시켜야 돼요. 근데 제일 스텝 4가 이동평균선이기 때문에. 그죠? 자, 하단일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단 5일 이평선이 그죠? 강하게 일단 데드 크로스가 돼줬어요. 여기 위에가 5일 이평선이에요. 자, 배열이 무조건 이동평균선 배열이 맞아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 5일 이평선이 제일 상단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단에. 그죠? 자, 그다음에 20일 이평선이 바로 밑에 있어야 돼요. 그럼 데드 크로스가 나와준다면 강한 어떤 하락의 추세를 보여줄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여기서만 또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는 어쩌다 맞을 수 있겠지만 그다음에 또 맞아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또 어떻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서 한 번 데드 크로스가 나왔어요. 물론 저항을 좀 받았지만 N자가 나왔죠. N자. 제가 50% 일단 올라가면 이거는 추가적인 상승이 50%가 내려간다면 하락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딱 50% 딱 걸려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어때요? 추가적으로 데드 크로스가 한번 다시 나오면서 자, 아까 MACD, RSI 다 맞았죠. 시향까지 맞았고. 그러면서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서 수익을 낼 수 있다. 이게 바로 제 기법의 하락 패턴의 매매 기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자, 그다음에 이제 항생을 제가 들어가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자, 항생을 제가 이제 많이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직은 어떻습니까? 항생 자체가 아직은 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가 있지만은 그렇게 많이 상승한다고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제가 요 시가 요때 딱 들어갔던 거예요. 요때가 딱 들어가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제 기법은 정확히 여기 기인해서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보시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RSI를 먼저 보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RSI가 일단은 어쨌든 여기서 좀 시그널이 좀 나와줬어요. 나와줬죠. 여기서 나와주고, 자, 일단은 뭐 약간은 상승이 나왔어요. 이때는 들어가면 안 돼요. 관망을 해야 되겠죠. 그죠? 여기서도 또 상승이 또 나와줬어요. 그럼 또 관망을 해야 돼요. 안 맞아요. 여기가 바로 RSI가 어떻습니까? 매도가 나오면 얘도 매도가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은 좀 기다려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 각도가 꺾였죠, RSI. 정확히 꺾였죠. 자, 그다음 MACD도 정확히 각도가 꺾였죠. 그러면 자, 시향들 아까 이 당시 시향이 이렇게 좋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그럼 스텝 2, 그다음에 스텝 3예요. 자, 마지막 우리가 타점, 진입 타점을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진입. 그게 바로 이동평균선을 사용해서 어딜 때 진입을 하느냐가 바로 타점이에요. 타점을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죠. 5일 이평은 제일 상단에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또 윗꼬리가 상당히 많이 꺾이면서 그죠? 강한 어떤 매도의 시그널을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20일 여기 딱 좋은 겁니다. 왜? 20일하고 60일. 자, 단기 병동 라인 제가 60일 이평선을 몇 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20일하고 60일 같이 결쳐있잖아요. 그러면 하방을의 어떤 시그널을 상당히 보여줄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락의 어떤 시그널을 더 만들어줬다. 그리고 또 여기 120일이 또 있어요. 자, 120일 더 강하게 돌파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더 우리가 추가적인 하락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고 나서 여기 240일까지 왔는데 결국에서 저항을 받았어요. 나중에 뭐 수익을 냈지만, 그죠?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수익을 상당히 많이 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300대 가까이 수익을 냈다. 이게 바로 천매의 기법이라 말씀드리고, 자, 방송 관계상 제가 다 일일이 설명을 못 드립니다. 자, 나중에 노란톡에 들어오시고요. 아까 저 매매일지 있죠? 자, 매매일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항상 연구하면서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이건 팩트고, 여러분들이 오셔서 노란톡에 12시 전까지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 제가 이 기법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겠죠. 제가 핵심으로 가지고 있는 기법 3개가 있습니다. 그거 무료로 드릴 테니까 12시 전까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계속해서 수익 내주고 계시는 천명 마스터 매매일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시장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 있게 봤던 뉴스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핫 이슈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이 JP모건은 주식과 채권 시장이 경기 침체 여부에 대해 상충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JP모건은 채권 시장이 경기 침체를 가격에 반영하고 있지만 주식시장은 물가가 목표치인 2%로 다시 하락하는 영착륙을 가격에 책정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S&P 500 지수가 연준 거래 범위의 상한선 테스트를 하는 동안 여러 위험 신호가 계속 나타나면서 투자자들이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뉴스입니다. 지난 4월 중국 소비와 산업 생산 증가율이 확대됐지만 시장의 예상치에는 미치지 못하며 예상보다 느린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에서 달러 위안 환율이 오르면서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는 하락했고 중국 경제 의존도가 큰 호주의 통화 가치도 하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뉴스입니다. 뉴욕 유가는 미국 정치권의 부채 한도 협상을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 비축류 재매입 기대에 4거래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유가는 지난주까지 4주 연속 하락했으며 이달에만 7.38% 떨어졌는데요. 애널리스트는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낙관론과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 비축류 재매입 계획이 유가를 지지했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은 16일 부채 한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재회동할 예정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협상에 대해 낙관한다고 밝혔으나 시장은 협상 타결이 늦어질수록 미국의 디폴트 위험은 커지고 경기 침체 위험은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그렇다면 이슈 하나씩 천명 마스터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JP모건에서 주식과 채권 시장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이 이슈에 대한 천명 마스터의 의견 지금 바로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JC모건이라는 회사가 상당히 큰 회사죠. 네. 큰 회사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상당히 이제 미국 중앙 정부의 백그라운드를 안고 있는 회사예요. 이번에 또 아시다시피 퍼스트 리퍼블릭을 또 인수했던 회사고, 그만큼 미국의 영향이 상당히 큰 회사죠. 자, 여기서 이제 매일매일 이제 큰 이슈들을 맨날 내보는데 오늘 이 얘기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일단 합니다. 시장이 너무나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아까 뭐 제가 처음에 인사드렸을 때 셀인 메이라고 했지만 셀인 메이를 얼만큼 이제 팔지는 모르겠죠. 일단은 그런 시장이 지금 연출이 되어 있다 보는 거예요. 자, 1차적으로 보셨을 때 여기 보세요. 이게 사진 한번 보세요. 사진 한번 보시면 자, 바이든이죠. 메카시예요. 자, 얼굴을 잠깐 보세요. 그죠? 동상이몽을 꾸고 있죠. 자, 바이든은 스마일이에요. 근데 안 보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그죠? 자, 메카시도 지금 하늘 보고 있어요. 자, 결국에는 지금 어떻게 엘렌이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뭐야? 실무진이 잘 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은 그죠? 뜨뜻미지근하다. 물론 내일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현재 버전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엘렌이 또 한번 날렸죠. 자, 국채 수익률 증가할 수 있어. 폭등할 수 있어. 이것도 경고 하나 날린 거예요. 자, 우리 시청자분 아시다시피 자, 수익률, 채권 수익률이죠. 자, 수익률이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내려가게 돼 있어요. 이게 반비례 관계 있습니다. 왜 수익률이 올라갈까요? 자, 안 사니까 수익률 이자 더 줄 테니까 빨리 채권 매입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안 사요. 왜? 어쨌든 미국이 저 디폴트는 안 오겠죠. 어떻게 됐든 시간을 좀 끌 뿐이지. 그만큼 이제 공포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4개월짜리 이제 엘렌 얘기에 4개월짜리 5.85까지 지금 금리가 올라와 있어요. 5.85. 장기는 안 사죠. 단기가 위험한데. 그죠? 자, 그냥 5.85 올라오면 지금 우리 기준금리가 어떻게 돼요? 지금 5.25잖아요. 얘보다 상당히 높은 지금 상황이래요. 이걸 보면서 엘렌이 하는 얘기가 니네 자꾸 협상 안 해주면은 이거 폭등해가지고 정말 이거 더 위험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런 얘기 1차적으로 지금 해주고 있는 것 같고. 자, 이걸 봤을 때 시장이 지금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면 1차적인 요인인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저겁니다. 결국엔 채권 시장 어떻게 했든 어떻게 돼 반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경기 침체를. 근데 시장은 뭐예요? 자, 경기 침체 없어. 연착륙 갈 수 있어. 그리고 뭐 2%대까지 무조건 금리 인하할 거야. 뭐 7월에 내린다는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죠? 자, 6월 달에 동결 할지 안 할지 아직 모르죠. 왜? 6월 달에 좀 봐야 될, 그러니까 5월 달에 좀 봐야 될 지표가 또 있잖아요. 그죠? 6월 달에도 봐야 될 것들. 그걸 보면서 또 상황을 해야 되고. 자, 그리고 연준 위원들이 계속 지금, 그죠? 블랙아웃 기간 전이잖아요. 6월 14일 발표를 하는데 계속 좀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아직도 할 일이 많아. 지금 지금 저 물가 상승이 예전보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고 끈적끈적 스티키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초근한 물가 여전히 달라진 게 없죠. 자, 그런 걸 봤을 때 어떻게 지금
금리를 내릴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금리 인하 없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어요. 거기에 우리가 인식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이슈 때문에 지금 상당히 지금 시장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여기 보시면 2010년 이후 최고치, 미국 파산 신청 건수가 2010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얘기예요. 자, 파산이 일어난 건 딱 뭐예요? 경기 침체죠. 근데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 신용시장에 일단은 신용 경색이 일어난 거잖아요. 자, 신용 경색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위험 자산인 증세에다 투자를 하겠냐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 금이 지금 안전자산으로 투자가 많이 몰렸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2,000 온스를 강력하게 지지를 하고 있고, 만약 2,000 온스를 이제 하락을 해서 내려온다, 그럼 증시는 또 반대로 가니까 증시는 호재가 되겠죠. 그래서 2,000 라인을 우리가 또 체크를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그겁니다. 자, 일단 지금 어닝 시즌이잖아, 어닝 시즌. 그죠? 어떻게 됐든 월가에서 실적들을 지나치게 너무 낮게 잡다 보니까 이게 착시 현상이 생긴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도 뭐 전체적인 기업들이 지금 뭐 실적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빅테크만 실적이 좋은 거죠. 자, 이것 때문에 상당히 좀 잘못 보이면서 시장이 강세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봐요. 역으로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기술주가 어때요? 지금 대규모 감원을 했잖아요. 예, 그런 영향도 있다 생각해서 아직은 조금 우리가 상승을 논하기에 조금은 이른 감이 있다. 그렇게 결정을 짓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함께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슈도 함께 바로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 중국이 소비와 산업 생산 예상치가 하회하면서 예상보다 느린 증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이슈까지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함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마스터님. 네. 자, 어제만 해도 한국 시장이 되게 오늘 기대를 많이 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산업 생산이 오늘 여기 오늘 좋은 거, 오늘 중요한 것들이 중국에서 많이 나왔죠. 그래서 아침에 이제 장이 열렸을 때 약간은 어떻게 이제 갭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 결국에 11시에 지금 이게 발표가 됐단 말이에요. 11시에 발표가 되면서 이제 하락으로 이제 돌아섰는데, 자, 우리나라 코스피에도 오늘 상당히 좀 상황이 안 좋았죠. 근데 왜 이렇게 하락으로 내려갔는지를 일단 원인을 보고, 자, 내일도 우리가 또 항생을 하실 거 아니에요, 시청자 여러분. 그럼 내일 시장에 연속성상에 있겠죠, 그죠? 그럼 내일 시장도 이걸 보시면서 예측할 수 있으니까 이것들 잠깐 제가 짧게 설명드리니까 집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오늘 처음으로 발표됐던 게 산업 생산이에요, 전년 대비, 그죠? 자, 일단은 저번에는 3.9%였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10.9%예요. 근데 결과치는 뭐냐면 5.6%밖에 안 나서 거의 배 이상 떨어졌죠. 여기서 1차적으로 시장에 실망을 했고, 야, 이거밖에 안 올랐어? 그거. 자, 근데 연간 소매 판매. 자, 판매 10.6%였어요. 저번에. 예상치 21%, 18.4%. 하회. 그죠? 자, 실업률 보자는 얘기, 실업률. 자, 이거 실업률은 당연한 거예요. 5.3%에서 5.1, 0.1% 일단 줄었는데 이거는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일단은 엔데믹이 되면서, 그죠? 사람들이 밖에 나오죠.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실업률이 줄어든 거지. 이게 경기가 좋은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0.1%밖에 안 내려왔다는 거는, 야, 과연 중국의 제조가 살아있다? 아, 그거 좀 퀘션이다. 그래서 퀘션을 일단 저는 던져봤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고용 자산 투자, 연간. 자, 이것도 저번에 5.1이었어요. 오히려 줄었어요. 왜 줄었을까가 오늘 저는 여기에서 키포인트를 찾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중국이 지금 경기가 막 좋아지면 일단 투자가 늘어야 되겠죠. 자, 투자가 줄었어요. 이게 뭐예요? 자, 중국 자체도 시장 자체를 좋게 안 본다는 얘기예요. 자, 전 세계가 중국만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투자를 해서 수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내부적으로 돌리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근데 유럽이나 아시아나, 그죠? 미국은 적대 관계지만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어때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가 당연히 늘 수가 없는 거라는 얘기야. 자, 이걸 보면서 전체적으로 일단 하락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 내일의 장이 또 중요하겠죠. 그럼 결국에 내일이 아마 2,000 쪽이 2,000 가격 2,000 이쪽이 오늘 변공 라인이 상당히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내일 제가 방송 출연 안 하지만, 자, 2,000은 다시 한번 상승하다가 하락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2,000 라인을 우리 시청자들이 정확히 좀 파악을 하시면서 내일 투자직을 전략을 금요일까지 되겠죠. 잘 나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마지막 세 번째 이슈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일 이슈인데요. 이 미국 비축류 매입 기대감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어떻게 보고 있는지 오일에 대한 전략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아까 뭐 차트 분석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펙 플러스가 116만 배럴을 초강경 대책을 내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유가는 좀처럼 오를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천만다행이고. 자, 이게 막 갑자기 왜 비축류를 매입을 하게 됐는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속성을 알 필요해야지 우리가 투자 전략을 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일단은 이제 116만 배럴 감산을 4월 달에 하기로 했던 이유는 뭐냐면, 자, 일단 바이든이가 자, 비축류 우리 안 살 거야 얘기를 했어요. 비축류 안 산다고. 그죠? 근데 사우디하고 오펙 플러스가 이제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났어요. 야, 뭐 왜 안 사? 왜 이거 사야지? 그 바이든은 딱 머리 쓴 거. 야, 이거 밤만 봐도 유가가 내려갈 것 같아. 굳이 지금 돈도 고간에 돈도 지금 없어 죽겠는데 부채한도 늘려 디폴트까지 나오는데 굳이 지금 여기까지 할 필요 없다. 일단 그래서 뒷짐지고 지켜봤단 말이에요. 사우디 얄밉죠. 안 되겠어. 유가 끌어올려야 되겠는데. 그러면 스름스름 어떻게 돼? 슬금 경기 침체기가 좀 들어가더니 어떻게 돼요? 나스닥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유가도 같이 올라갔잖아요. 지금. 그런 디커플링이 좀 있었던 거죠. 갑자기 이제 바이든이 정신이 바짝 들은 거야. 야, 이렇게 가면 안 되겠는데 이러다가 갑자기 저 작년 꼴 나는 거 아니야? 어떻게든 작년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갔던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그래도 유가도 한몫을 했잖아요. 그죠? 야, 이거 큰일 나겠어. 안 되겠어. 빨리 비축류 채워놔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결과가 나온 거예요. 자, 원래 이제 비축류 채워놓은 게 4분기에 원래 채워놓기 됐던 거예요. 근데 한 발 앞서서 간 거예요. 자, 비축류를 미리 채워놔야 되겠죠. 지금 조금 쌀 때. 또 막 80달러, 90달러 가면 부담이 많이 가겠죠. 그래서 발빠른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거 어떻게 사우디는 또 얄미워 죽겠는 거예요. 이거 더 서로 간의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고. 자, 데이터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고 오늘 맞춰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은 그 크루드 오일, SPR, 전략 비축류라고 합니다. 이걸 포함한 게 현재 160만 배럴 가까이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이제 3월 30일 버전인데 지금 5월 저번 주까지거든요. 어떻게 해서 조금씩 뭐 등락폭을 좀 왔다 갔다 했어요. 그죠? 자, 오일을 포함했을 때 그랬더니 그 답이 나왔는데 자, SPR만 봤을 때는 확실하게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처음에 3월 달에 37만 배럴 정도. 근데 현재 계속 추가적인 하락을 하면서 현재 36만 배럴 정도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바이든 입장에서는 빨리 채워내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일단은 유가가 잠깐은 반등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 채워넣는 이슈가 뭔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거를 파악하시면 유가의 방향을, 투자의 방향이 나오시겠죠.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승폭은 결론적으로 조금은 제한적일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천명 마스터와 함께 모든 이슈와 함께 짚어봤는데요. 방송 이후에도 이렇게 매일매일 시황과 추세 정확하게 짚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천명 마스터 노란톡방 지금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시청자분들 들어오셔서 함께 주고 계시는데요. 이 노란톡방 안에서 나스닥부터 오일, 골드까지 함께 전략 세워볼 수 있고요. 차트와 캔들에 대한 천명 마스터분의 전략 함께 공부해볼 수 있고 함께 시황까지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들어봤고요. 청 마스터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친문은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